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가 과연 어떻게 가고 어떤 경쟁 구조를 가고 어떤 사회가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때 글로벌라이제이션 중에 제가 두 번째로 했었고요. 첫 번째 인적 구조의 변화, 두 번째 공간적 개념의 변화. 사실은 클린턴 이후에 이제 최근에 대통령 되고 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수주의라고 하죠. 그 미국 이익에 최고를 가치를 두면서 굉장히 배타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무역 장벽도 높이기도 하고 뭐 미국 내에서 제소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고관세를 높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비전적인 정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공간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기업 간의 이동도 굉장히 자유롭고 삼성하면은 이게 대한민국 업체인지 일본 업체인지 어느 업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의 제품이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윈도우 쓰지만 이게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쓰고 뭐 이스라엘 제품이기 때문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편리함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장벽이 없는 거죠. 금융회사 같으면 블룸버그라 그래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이죠. 그래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회사가 블룸버그라는 회사가 있을 경우에 이 회사가 정보를 얼마나 빨리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제품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제품만 좋다면은 유럽에서도 수입해 올 수도 있고 뭐 미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값싸고 품질이 좋다고 하면은 중국의 제품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세계가 굉장히 장벽이 낮아진 반면에 또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그 문화가 오픈되는가 동시에 또 보이지 않는 경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쟁 속에는 또 과연 과밀하게 또 과도하게 외국 제품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내부에서 굉장히 반감들이 많이 생겨요. 특히 이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여러 많은 기술 분쟁이 생긴 이유가 화웨이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이제 5세대 여러 장비들을 만들기도 하고 통신 장비들을 만들면서 결국 이게 이제 군사 기술로 접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군사 경쟁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전 세계가 문화가 열린과 동시에 전 세계 문화가 또 닫히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관해서 굉장히 좀 제대로 된 시각을 복합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좀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잠깐 예를 들면은 2년 전인가 이란이 여러 경제 제재가 미국에서 해제를 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어요. 제가 자문하는 어떤 기업들도 이란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가지고 도로망과 관련돼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추후에 돈을 받을 것이라고 확산을 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가 작년 2019년 중간부터 들어가면서 돈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이 회사가 거의 부도의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회사가 중소기업이 생각한 거는 이 벤처기업이 생각하는 거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리고 리버럴라이제이션이다. 그래서 이란이든 어디든 아랍이든 간에 아마도 우리가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 단순히 여기만 생각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또 장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이 회사는 뭐 거기서 수십억을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것은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란에서 지금 요청하는 뭐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요청하고 있어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못 보내요. 우리나라에 예치되어 있는 이란의 돈만 하더라도 수조 8조 원 가까이가 지금 한국에 예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내고 싶어도 또 못 보내는 거예요. 이런 여러 상황들도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부분에 미래에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자동화 등등이 상당히 일반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 세대는 전문화된 인력, 특화된 인력, 기계가 하지 못하는 감수성을 캐치하는 여러 부분들. 그래서 기계가 단순화하고 전문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분야만이 이제 그 역할을
그런 역할이 점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오하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나 제조업체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거나 여러분이 자문하는 회사 부분에서 이 인력 부분을 어떻게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회사의 미래가 좌지우지되고 또 여러분의 또 미래도 굉장히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몇 군데 업체가 굉장히 급부상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진단키트를 만드는 어떤 회사들, 진단키트 만드는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미국에 의회에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는 한 열흘 전이라 할 수 있죠. 열흘 전에는 한국 이런 회사 제품은 비상시에도 쓰기 힘들다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미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가진 자원이 많지 않잖아요. 자원은 많지 않은데 진단키트에 관한 노하우가 만약 축적되어 있었다 했을 경우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필요한 나라가 지금 한 100여 개 국가에서 한국의 진단키트를 수출 좀 해주세요 요청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같이 합쳐지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요. 국경을 초월해서 한국에 있는 좋은 제품이 있다 하면은 이게 전 세계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학 제품이나 제약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힘들지만 간단하게 진단하는 이런 거는 고급 엄청난 기술은 아닌데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고 정확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의 굉장히 예를 들면 하나의 회사 예를 들면은 시젠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회사가 코스닥 상장할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학회 활동하면서 그 회사로부터 뭐 자금도 지원받아서 우리 학회를 후원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지켜봤던 회사인데 상장했을 때 이 회사의 초기에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시가총액이 약 한 처음에 한 1,000억 정도 됐어요. 그러다가 주식이 급등하면서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약 한 2,000억, 3,000억, 4,000억 거의 5,000억까지 갔었죠. 그리고 한 1조 가까이 갔다가 급락해서 한 6,000억, 7,000억, 8,000억대를 계속해서 작년 연말 올 초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주가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만 원대 후반부터 3만 원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3만 원대 초반에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3만 2천 원 하는 가격이 지금 주식 가격이 12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몇 배가 올라간 거죠? 3, 40이 약 한 4배 정도. 그러면은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 8천억, 7천억 정도에도 지금은 3조 2천억이 됐습니다. 불과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4배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가 그 회사에 되어 있는 CEO 한 명하고 또 그 회사에 있는 기술력 몇 명이서 전 세계 시장으로 지금 수출하고 100여 개 국가로 수출을 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땅이 넓지도 않고 시장이 크지도 않는 이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국에 있는 인력을 고도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즌의 대표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인력의 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있는 드라마 같은 게 굉장히 아랍의 여러 나라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있는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에 있는 여러 좀 많은 사람들도 한국에 있는 대장간부터 시작해서 여러 드라마가 히트를 쳐가지고 중국이 거의 의도적으로 견제를 할 정도로. 그 다음에 K-팝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여러 한국에 있는 가수들 있잖아요. 특히 젊은 가수들.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어져 온 지금 그 드라마가 아니라 여러 한류 가수들 인기가 좀 세계적이고 BTS라는 조그만 이름 없는 몇 인조죠? 8인조인가요? 7인조인가요? 한 7인조 되는 이 남자 젊은 남자 우리 한국의 남자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전 세계 사람들이 호응할 정도로. 그래서 한국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인력의 고도화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바일이 발달하고 모바일에 올라온 내용들에 관해서 이런 한국에 있는 이런 스타들 같은 경우보다 매일 자기들 스토리를 올리기도 하고 이야기를 올리기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냐? 결국에는 3차 산업과 4차 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의
자기의 노래를 올리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잘 업체들이 또 지원하는 사람들이 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한국의 제조업과 서비스 업체가 어떻게 될 거냐, 이와 같이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맞는 도구의 우리 회사 제품과 우리 회사의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50대, 60대,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올릴 수가 없어요. 올리지도 못하고 이용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콘텐츠와 노하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취직이 어렵다 하는 이 20대 또 30대 이 사람들이 어쩌면 3차 산업과 4차 산업에 여러 맞는 도구들을 글로벌에 맞게 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거기를 지원하는 게 우리나라 역할이 아닌가. 이스라엘에는 많은 대학들이 창업을 하면서, 대학에는 많은 대학생들이죠. 또 대학에는 많은 교수들이나 연구진들이 창업을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약간 최근에 미국이 유입되어서 9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900만 명이에요. 근데 나스닥에 상장되는 업체가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중국 다음으로 지금 많고, 지금 인도, 중국, 이스라엘 이 3개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스닥이나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업체가 가장 많은 업체가 이스라엘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업체들 같은 인구가 700만, 800만, 900만, 최근에 900만 된다 치더라도 인구가 굉장히 1000만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스라엘 전 국민한테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하는 순간부터 두 번째 해당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력 자체들이 태어나면서도 사람들이 뭘 기반으로 경쟁을 시키고 이 사람들한테 유발을 시키냐면은 목표 자체를 네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스라엘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만든 제품 자체를 전 세계를 뿌릴 준비를 하면서 창업을 시키는 거죠. 이게 어릴 때부터 조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이라든지 한국 경제에 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 부분은 크게 봤을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인력의 스페셜라이제이션 특화에 관한 생각들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계속 한국에 끝나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시키고 지원하면서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는 정부에서 또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결국에는 한국을 짊어질 전국 젊은이들이 세계를 상대로 아이디어를 펼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공무원 경쟁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등기부등본이나 뗄래요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했을 때 한국 경제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시대의 흐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즐기기는 하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가 내어서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